다급한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순간 딸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딸이 갑자기 납치를 당했고 도망쳐 저에게 왔던 거였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포기하려 했고 결국 15년간 숨겨온 제 정체를 밝히고 말았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금빛 행운이 꼭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새벽 3시 초인종 소리에 이덕수는 잠에서 깼어요. 딸랑딸랑.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소리가 계속 울렸죠. 누구지? 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10분. 이 시간에 누가 올 리 없었어요. 현관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덕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원아. 화면에 딸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덕수는 황급히 문을 열었죠. 지원아. 지원아. 딸이 현관 앞에 무너져 있었어요. 옷은 찢어져 있었고 온몸에 멍과 피가 묻어 있었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도 흙이 묻어 있었어요. 아빠.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지원아. 아빠야. 덕수는 딸을 조심스럽게 안아 거실 소파에 눕혔어요. 불을 켰죠. 그제야 딸의 상태가 제대로 보였어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입술은 터져서 피가 굳어 있었고 볼에도 붉은 자국이 있었죠. 목에는 손자국처럼 보이는 멍까지 있었어요. 이게 대체... 덕수의 온몸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정해야 했어요. 지원아, 물 좀 마셔. 덕수가 물을 떠왔어요. 지원이 떨리는 손으로 조금 마셨죠. 아빠, 지원이 눈물을 흘렸어요. 납치당했어요. 덕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뭐라고? 납치당했어요. 복면 쓴 사람들이. 지원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덕수는 즉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죠.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제 딸이 납치당했다가 도망쳤는데 많이 다쳤어요. 주소를 알려주고 경찰도 함께 보내달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딸을 봤죠. 지원아, 어디 다쳤어? 몸이 전부 아파요. 덕수는 딸의 상처를 확인했어요. 팔목에 묶인 흔적이 있었고 팔 전체에 크고 작은 멍이 들어 있었어요. 무릎에 찰과상, 허벅지에도 타박상이 보였죠. 옷을 들춰보니 등에도 멍이 여러 개 있었어요. 이 자식들이. 덕수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어요. 조금만 기다려. 구급차 곧 와. 아빠.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잖아. 덕수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원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대원들이 올라왔고 경찰차도 함께 왔어요. 환자분 어디 계세요? 여기요. 구급대원들이 지원을 확인하고 들것에 옮겼어요. 경찰관 2명이 들어왔죠. 한 명은 사복 차림이었어요. 저는 서부경찰서 강력계 박 형사입니다. 박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보호자분도 구급차에 같이 타세요. 이동하면서 얘기 들을게요. 덕수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구급차에 탔어요. 박 형사도 함께 탔죠.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박 형사가 수첩을 꺼냈어요. 언제부터 납치당하신 거예요?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제 저녁 8시쯤이요. 어디서요? 집 근처 편의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얼굴 보셨어요? 아니요. 복면 쓰고 있었어요. 몇 명이었어요? 2명 같았어요. 지원이 눈물을 흘렸어요.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죠. 일단 병원 가서 치료부터 받으세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 들을게요. 박 형사가 말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지원을 응급실로 옮겼죠.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덕수는 응급실 밖 의자에 앉았어요. 박 형사도 옆에 앉았죠. 걱정 많으시겠어요. 딸이 제 전부예요. 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10년 전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그날 밤이 아직도 생생했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그때 지원이는 19살이었어요. 대학 1학년. 엄마 일은 충격으로 한 학기를 쉬기도 했죠. 덕수와 지원이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덕수는 작은 카페를 운영했어요. 조용히 지원이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죠. 지원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됐어요. 덕수는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1년 전 지원이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어요. 김도훈이란 청년이었죠. IT 스타트업을 한다고 했어요. 예의 바르고 착해 보였어요. 6개월 전 도훈이가 찾아와 청혼했어요. 장인어른 지원이를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덕수는 허락했어요. 지원이가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일주일 뒤면 결혼식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며 덕수는 눈물을 흘렸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박 형사가 물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예비 사위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IT 회사 다닌대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버지입니다. 덕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다행히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없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전신에 타박상과 멍이 심합니다. 찰과상도 여러 군데 있고요. 이틀 정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덕수를 진료실로 불렀어요. 잠깐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덕수는 의사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갔죠. 따님이 임신 4주차입니다. 순간 덕수의 귀가 멍해졌어요. 뭐라고요? 임신하셨어요. 아직 초기라 따님도 모르셨을 거예요. 의사의 말이 천천히 들렸어요. 그런데 납치 과정에서 복부에 타박상을 입으셔서요. 아기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다행히 지금은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며칠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덕수는 벽에 기댔어요. 머리가 멍했어요. 손주, 지원이가 임신을 했다니. 문제는 아기가 위험하다는 거였어요. 제가 딸한테 말해야 하나요? 따님께 조심스럽게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로 갔어요. 지원이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지원아, 아빠. 지원이 눈을 떴어요. 밖에서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간단하게라도 얘기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네, 형사님. 박 형사가 수첩을 꺼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편의점에서 나오는데 뭐가 있었어요? 뒤에서 누가 입을 막았어요. 그 다음엔 차에 태웠어요. 무슨 차였어요? 검은색 큰 차 같았어요. 얼마나 갔어요? 30분? 40분? 그 다음엔 창고 같은데 묶어놨어요. 거기서요? 한참 있다가 끈이 느슨해져서 풀고 도망쳤어요. 대단하네요. 범인들은요? 안 보였어요. 밖에 있었나 봐요. 집까지 어떻게? 한참 걸어서 택시 탔어요. 범인 특징 기억나는 거 있어요? 목소리 2명이었어요. 한 명은 낮고 한 명은 좀 더 높았어요. 지원이 지쳐 보였어요. 박 형사가 수첩을 덮었어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할게요. 푹 쉬세요. 걱정 마세요. 증거 찾아보겠습니다. 박 형사가 나갔어요. 덕수는 딸 손을 꼭 잡았어요. 지원아, 이제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아빠, 무서웠어요. 다 지나갔어. 이제 안전해. 덕수가 딸을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덕수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누가 왜 딸을 납치한 걸까요? 요구사항도 없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임신. 지원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도훈이한테도 연락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지원이가 자는 게 나았어요. 덕수는 밤새 딸 옆을 지켰어요. 지원이는 약 때문에 깊이 잠들었지만 가끔 악몽을 꾸는지 싫어요. 놔줘요 하며 신음했어요. 그때마다 덕수가 손을 잡아주며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하고 진정시켰죠.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긴 밤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덕수는 알지 못했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큰 충격이, 더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덕수는 병실 소파에서 눈을 떴어요. 목이 뻐근했어요. 제대로 못 잔 탓이었죠. 지원이를 봤어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얼굴의 멍이 어젯밤보다 더 퍼렇게 변해 있었죠. 덕수는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죠. 도훈이한테 연락해야지. 덕수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도훈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몇 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장인어른? 도훈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처럼 밝았죠. 도훈아, 지금 병원에 좀 와줄 수 있어? 병원이요? 무슨 일이세요? 지원이가 다쳤어. 네. 지원이가요? 도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떻게 다쳤어요? 어느 병원이세요? 덕수가 병원 이름과 병실 번호를 알려줬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도훈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죠. 지원아. 도훈이 침대로 달려갔어요. 소리에 지원이 눈을 떴죠. 도훈아. 지원아, 괜찮아? 대체 무슨 일이야? 도훈이 지원의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글썽였죠. 지원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얼굴이, 이게 무슨... 도훈이 떨리는 손으로 지원의 볼을 쓰다듬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납치당했어요. 지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 납치? 도훈이 눈을 크게 떴어요. 어제 저녁에 편의점 갔다가 세상에. 도훈이 지원을 꼭 안았어요. 미안해. 내가 데리러 갈걸. 혼자 보내서 미안해. 도훈이 지원의 등을 토닥였어요. 지원이 도훈의 품에서 울었죠. 덕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도훈은 정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눈물도 흘리고 있었죠. 다행이야. 너가 무사해서. 도훈이 지원을 놓으며 말했어요. 범인은 잡혔어? 아직 경찰이 찾고 있대요. 빨리 잡아야 하는데. 도훈이 주먹을 쥐었어요. 장인어른, 경찰에 신고는 하셨죠? 응, 어젯밤에 바로 했어. 그럼 CCTV 같은 거 확인하고 있겠네요. 그럴 거야. 덕수가 대답했어요. 도훈이 다시 지원을 봤어요. 어떻게 도망쳤어? 지원이 대답했어요. 끈이 풀려서. 어디에 감금당했는데? 창고 같은데요. 얼마나 있었어? 잘 모르겠어요. 도훈이 계속 물었어요. 덕수는 그걸 지켜보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훈의 질문이 좀 이상했어요. 걱정보다는 확인하는 것 같았죠. 범인 얼굴은 봤어? 아니요. 복면 쓰고 목소리는 2명 같았어요. 도훈이 잠깐 멈칫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덕수는 놓치지 않았죠. 그래, 무서웠겠다. 도훈이 지원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고마워요. 지원이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박 형사가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박 형사가 도훈을 봤어요. 혹시 예비 신랑분이세요? 네, 김도훈입니다. 도훈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서부경찰서 박 형사입니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박 형사가 수첩을 꺼냈어요. 어젯밤 몇 시쯤 지원 씨 연락 받으셨어요? 연락은 못 받았어요. 못 받으셨어요? 네. 밤새 전화가 없어서 이상하다 생각은 했는데 전화 안 하셨어요? 저도 야근하느라 정신없었어요. 도훈이 대답했어요. 어디서 야근하셨어요? 회사요. 투자 유치 발표 준비하느라. 회사 이름이 뭐죠? 테크솔루션입니다. IT 스타트업이고요. 박 형사가 메모했어요. 혹시 어젯밤 회사에 계신 거 확인 가능하세요? 네, CCTV도 있고 출입 기록도 남아요. 그럼 나중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요. 도훈이 협조적으로 대답했어요. 혹시 최근에 지원 씨한테 이상한 일 없었나요? 미행당하거나 협박 전화 받거나 전혀 없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한 관계 있는 사람 혹시 있나요? 없어요. 지원이는 착한 사람이라. 도훈이 지원을 걱정스럽게 봤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박 형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네, 형사님. 범인 꼭 잡아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형사가 나갔어요. 도훈이 다시 지원 옆에 앉았어요. 많이 놀랐지? 응. 푹 쉬어. 내가 여기 있을게. 도훈이 지원의 손을 잡았어요. 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도훈의 반응이 뭔가 이상했어요. 밤새 연락이 안 됐는데 전화를 안 했다고요? 약혼자인데? 그리고 질문들도 이상했어요. 어떻게 도망쳤어? 범인 얼굴 봤어? 걱정보다는 확인하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그냥 덕수의 느낌일 뿐이었죠. 지원이 좀 봐줄 수 있어? 나 잠깐 화장실 좀. 덕수가 말했어요. 네, 장인어른. 다녀오세요. 덕수는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복도로 나왔어요. 박 형사가 멀리 보였죠. 덕수가 따라갔어요. 형사님, 아버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뭔데요? 덕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사람 반응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요? 밤새 연락이 안 됐는데 전화를 안 했대요. 그리고 질문들이 걱정보다는 확인하는 느낌?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조금 느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알아요. 일단 회사 CCTV랑 출입 기록 확인해 볼게요. 알리바이가 확실하면 의심할 게 없겠죠. 네. 덕수는 병실로 돌아왔어요. 도훈이 지원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이야. 너가 무사해서. 응. 결혼식은 어떡하지? 일주일 뒤인데. 모르겠어요. 일단 회복하는 게 먼저지. 결혼식은 미뤄도 돼. 도훈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덕수가 들어오자 도훈이 일어났어요. 장인어른, 저 회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그래, 다녀와. 지원아, 조금 있다 다시 올게. 응, 조심히 가. 도훈이 지원의 이마에 키스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덕수는 지원 옆에 앉았어요. 지원아. 네, 아빠.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덕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지원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뭔데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덕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너가 임신했대.
지원의 눈이 커졌어요. 네, 임신 4주 차래. 저가요? 지원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아직 초기라 너도 몰랐을 거래. 아, 지원이 배에 손을 올렸어요. 눈물이 흘렀죠. 그 사람이, 아기. 그런데 덕수는 더 어려운 말을 해야 했어요. 납치 중에 폭행당해서 아기가 위험할 수 있대. 지원의 입술이 떨렸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며칠간 절대 안정해야 한대. 아기가. 지원이 울었어요. 덕수가 딸을 안아줬죠.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지원은 계속 울었어요. 한참 후 지원이 진정하고 말했어요. 아빠, 응? 저, 못 나아요. 덕수는 놀라며 지원을 봤어요. 뭐? 그 사람 아이. 못 나아요. 지원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지원아, 납치당했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아기를 낳아서 볼 때마다 그때 생각날 것 같아요. 저, 나쁜 사람이죠? 아니야. 덕수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지원아, 너가 결정해. 아빠가 다 지켜줄게.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원아, 네, 도훈이한테는 이 얘기하지 말자. 왜요? 덕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냥 나중에 얘기하자. 너가 회복하고 나서 그 사람이 알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원도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아빠도 그래. 이상해요, 아빠. 제 느낌이. 뭐가? 그 사람이 너무 침착해요. 지원이 말했어요. 저 납치당했는데 밤새 전화도 안 했대요. 그리고 질문들도 걱정하는 것 같은데 뭔가 지원도 느낀 거였어요. 일단 우리끼리만 알자. 임신 얘기는 네, 아빠. 덕수는 안도했어요. 딸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언제 수술해요? 일주일 정도 후에 하자. 너의 몸이 좀 회복되고 나서. 네. 지원이 다시 울었어요. 덕수가 딸을 안아줬죠. 손주였어요. 비록 태어나지 못할 아이지만 덕수에겐 손주였죠. 하지만 지원이의 선택을 존중해야 했어요.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박 형사입니다. 네, 형사님. 도훈 씨 알리바이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회사 CCTV에 밤새 있었어요. 출입 기록도 일치하고요. 도훈 씨는 혐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덕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알리바이가 확실했어요. 그럼 도훈은 범인이 아닌 거였죠. 하지만 덕수의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덕수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국정원에서 15년을 일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은 있었죠. 도훈에게서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덕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15년 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 안에는 옛 신분증, 배지, 사진들이 있었어요. 국정원 시절의 덕수였죠. 덕수는 그걸 꺼내봤어요. 딸을 지키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하나. 덕수는 긴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덕수는 오래된 서랍 앞에 섰어요. 15년 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이었죠. 손이 서랍 손잡이에 닿았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열었어요. 기, 서랍이 열리며 먼지가 날렸어요.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죠. 신분증, 배지, 사진들. 덕수는 신분증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 자신은 젊었어요. 30살 때 찍은 거였죠. 국가정보원. 글자가 선명했어요.
덕수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15년 전까지 덕수는 국정원 해외 공작팀에 있었어요. 15년간 그곳에서 일했죠. 추적, 잠입, 위장신분 간파가 덕수의 전문이었어요.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덕수는 잘했어요.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도 있었죠. 하지만 15년 전 모든 게 바뀌었어요. 마지막 작전, 인질 구출 작전이었어요. 해외에서 납치당한 한국인들을 구하는 임무였죠. 덕수는 팀장이었어요. 계획을 세우고 팀원들을 이끌었어요. 작전은 성공하는 듯 보였어요. 인질들을 구했죠. 하지만 한 명을 놓쳤어요. 10살짜리 여자아이였어요. 범인들이 도망치며 데려갔죠. 덕수는 쫓아갔지만 미처 막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제발, 우리 딸만은. 아이 아버지가 덕수 앞에서 무너져 울었어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죠. 덕수는 그날 밤 사표를 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그 죄책감으로 은퇴를 결심했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아내는 덕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대충 알고 있었어요. 국정원이란 것만. 미안해. 내가. 덕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내가 덕수를 안아줬죠.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래요. 그만해요. 지원이만. 잘 키우고 싶어. 당시 지원이는 9살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우리 딸. 지켜야지. 덕수는 그렇게 일을 그만뒀어요. 작은 카페를 열었죠.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원이에게는 가르쳤어요. 생존 기술을 놀이처럼 가르쳤죠. 지원아, 아빠랑 게임 하나 하자. 무슨 게임이에요?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치는 게임. 재밌겠다. 지원이는 좋아했어요. 만약 나쁜 사람이 잡아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리 지르고 도망가요. 그래, 잘했어. 그런데 묶여 있으면 흔적을 남겨야 해. 아빠가 찾을 수 있게. 어떻게요? 작은 것도 좋아. 머리핀, 팔찌, 뭐든지. 와, 신기해요. 벽에 뭔가 쓸 수도 있어. 손으로요? 응, 손톱으로 긁어서. 덕수는 웃으며 가르쳤어요. 지원이는 게임인 줄 알았죠. 하지만 덕수는 진심이었어요. 내 딸만은 꼭 지킨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2년 전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덕수는 다시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지원이가 있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우리 둘이 잘 살아요. 당시 지원이는 19살. 대학 1학년이었죠. 지원아,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지원이도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아빠를 위해 참았죠. 덕수와 지원이는 서로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또 세월이 흘러 지원이는 교사가 됐고 도훈이란 남자를 만났죠. 행복해 보였어요. 덕수는 안심했어요. 이제 지원이도 가정을 꾸리겠구나. 하지만 다시 악몽이 시작됐어요. 납치. 덕수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었죠. 15년 전 그 아이처럼. 지원이도 안 돼. 절대 안 돼. 덕수는 서랍 속 물건들을 꺼냈어요. 옛 동료들 연락처가 적힌 수첩도 있었어요. 그 중 한 명, 최병철. 덕수와 함께 일했던 동료였죠. 지금은 민간 보안업체를 한다고 들었어요. 덕수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병철아, 나야. 덕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형 맞아? 병철의 목소리가 놀란 듯 했어요. 응, 나야. 세상에. 몇 년 만이야? 10년?
15년. 맞다. 형 그만둔 게 15년 전이었지. 병철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무슨 일이야? 이렇게 연락하다니. 덕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도와줘. 딸이 위험해. 병철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무슨 일인데? 전화론 어려워. 만날 수 있어? 물론이지. 어디로 갈까? 너가 아는 그 카페. 알았어. 내일 몇 시? 오후 2시. 알겠어, 형. 내일 봐. 전화를 끊었어요. 덕수는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죠. 순자야. 죽은 아내를 떠올렸어요. 우리 딸, 내가 지킬게. 이틀 뒤, 덕수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였죠.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형? 병철이었어요. 병철아. 두 사람은 악수했어요. 15년 만에 재회였죠. 형, 그새 늙었네. 너도. 둘은 웃었어요. 하지만 금방 진지해졌죠.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시켰고요. 무슨 일인데? 병철이 물었어요. 덕수는 모든 걸 얘기했어요. 지원이의 납치, 도망, 임신, 중절 결심까지. 병철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예비사위를 의심하는 거야? 응. 뭔가 이상해. 알리바이는? 회사 CCTV에 있었대. 경찰이 확인했어. 병철이 생각에 잠겼어요. 형, 내가 한번 파볼게. 고마워. 옛날처럼 하자고. 병철이 웃었어요. 근데 형, 진짜 괜찮아? 15년 만에. 딸을 지켜야 해. 덕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지난번처럼. 놓칠 수 없어.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5년 전 그 사건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형, 그건 형 잘못 아니었어. 알아. 하지만 덕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번엔 내가 직접 지킬 거야. 알았어. 도와줄게. 병철이 수첩을 꺼냈어요. 예비사위 이름이 뭐야? 김도훈. 35살. IT 스타트업 한대. 회사 이름은 테크솔루션. 병철이 메모했어요. 이틀 정도 줘. 파볼게. 고마워, 병철아. 뭘? 형 딸이잖아. 두 사람은 커피를 마셨어요. 형,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조용히 살았지. 카페 운영하고. 행복했어? 응. 지원이만 보면서 덕수가 미소 지었어요. 곧 결혼하는 거지? 그래야 하는데. 이 일이.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병철이 덕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지원이는 조용히 수술을 받았어요. 덕수가 함께 병원에 갔죠. 지원아, 괜찮아? 네, 아빠. 수술실에서 나온 지원이는 창백했어요. 많이 아파? 괜찮아요. 하지만 눈물이 흘렀죠. 지원아, 덕수가 딸을 안아줬어요. 제가 나쁜 엄마 같아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지만 제 아기를. 지원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덕수가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너가 살아야 해. 그게 제일 중요해. 아빠, 다 괜찮을 거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원이를 침대에 눕혔죠. 푹 쉬어. 네. 지원이는 약을 먹고 잠들었어요. 덕수는 거실로 나왔어요. 휴대폰이 울렸죠. 병철이었어요. 형, 나야. 응. 자료 나왔어. 만나자. 지금? 응, 중요해. 알았어. 어디서? 지난번 그 카페. 30분 후에. 전화를 끊었어요. 덕수는 지원이 방을 확인했어요. 깊이 자고 있었죠. 쪽지를 남겼어요. 아빠 잠깐 나갔어. 곧 올게. 카페에 도착했어요.
병철이 이미 와 있었죠.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있었죠. 형, 응. 덕수가 앉았어요. 병철은 주위를 둘러보고 조용히 말했어요. 형, 이거 봐. 봉투를 밀었어요. 덕수가 열었어요. 서류들이 나왔죠. 읽기 시작했어요. 첫 장을 보는 순간 덕수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김도훈이 아니야. 최진우야. 병철이 조용히 말했어요. 뭐? 이름이 가짜야. 주민등록도 위조. 덕수는 다음 장을 넘겼어요. 학력 증명서, 명문대 졸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위조야. 병철이 말했어요. 실제론 고졸이야. 검정고시. 덕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사도 서류상 회사야. 사무실도 없어. 직원도 없고. 그럼 나이도 거짓. 32살이 아니라 35살. 병철이 다음 서류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거 전과 기록이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된 사기죄, 문서 위조. 5년 전에 징역 2년 살았어. 덕수는 서류를 꽉 쥐었어요. 이 자식이. 형, 더 있어. 병철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빚이 3억 원이야. 대부업체 여러 곳에서 3억? 사업 실패했대. 작년에. 덕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지원이는? 형, 아마. 병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돈 때문인 것 같아. 돈? 지원이 명의로 보험 가입된 게 있어. 보험? 응. 고액이야. 5억 원. 덕수의 눈이 커졌어요. 수익자가 누군데? 배우자. 약혼 직후에 가입했어. 6개월 전. 덕수는 모든 게 이해됐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죠. 이 자식이 우리 딸을. 덕수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어요. 형,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덕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위 사람들이 쳐다봤죠. 형, 일단 진정하고. 병철이 덕수의 어깨를 잡았어요. 덕수는 심호흡했어요. 미안. 괜찮아. 나라도 그랬을 거야. 손주까지. 덕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원이가 임신했었는데. 그걸 알아, 형. 이 자식 용서 못해. 병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형, 문제가 있어. 뭔데? 이 자료들 다 비공식이야. 그렇겠지. 내 후배들이 해킹하고 뒷조사한 거라. 법정 증거론? 약해. 경찰가도 어떻게 얻었냐고 물을 거야. 덕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래, 형. 어떻게? 더 파야 해. 과거 기록, 주변 사람들. 병철이 말했어요.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알았어. 부탁해. 형, 그리고 병철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봐. 덕수가 받아봤어요. 신문 기사였어요. 3년 전 거였죠. 의문의 추락사고. 보험금 의혹. 덕수가 읽었어요. 이게 뭐야? 3년 전 사건이야. 여자가 계단에서 떨어졌어. 그래서 피의자가 최진우였어. 덕수의 눈빛이 변했어요. 뭐라고? 당시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어. 근데 패턴이 똑같아? 응. 보험, 사고 다. 덕수는 서류를 내려놨어요. 이 자식? 전문가야. 그래. 계획적이야. 지원이가 첫 번째가 아니었어. 덕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이번엔 안 돼. 절대로. 형, 내가 그 여자 찾아볼게. 그래줘.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형, 조심해. 너도. 연락할게. 병철이 나갔어요. 덕수는 서류들을 봉투에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덕수는 생각했어요. 이제 확실해. 도훈이. 아니, 최진우. 너가 범인이야.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덕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15년 만에 다시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죠. 일주일이 흘렀어요. 그 사이 지원이는 많이 회복됐어요. 몸의 멍도 조금씩 사라졌고 걸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어요. 아빠 악몽 꿨어요. 밤마다 지원이는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괜찮아, 지원아. 아빠 여기 있어. 덕수는 매번 딸을 안아주며 진정시켰죠. 도우는 매일 병문안을 왔어요. 과일도 사오고 꽃도 가져왔죠. 지원아, 많이 나아졌네. 응, 이제 좀. 다행이야. 정말 걱정했어. 도우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지원이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었죠. 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끓었어요. 저 가짜 같으니라고. 하지만 표정은 관리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죠. 지원이 많이 좋아졌네. 덕수가 말했어요. 네, 장인어른. 다행이에요. 도훈이 웃었어요. 결혼식은 어쩔까? 아, 그게. 도훈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단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원이 회복이 먼저니까. 그래, 그게 좋겠다. 한두 달 뒤에 하면 어떨까요? 지원이 의견을 들어봐야지. 덕수가 말했어요. 지원이는 조용히 있었어요. 표정이 밝지 않았죠. 지원아, 괜찮아? 도훈이 물었어요. 응. 근데 왜? 결혼식. 생각하면 자꾸 그날이 떠올라서 지원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 미안해. 내가 너무 급했나? 도훈이 지원을 안았어요. 천천히 하자. 너가 준비될 때까지. 고마워. 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연기를 참 잘하네. 그날 오후 병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형, 나야. 만날 수 있어? 지금? 응. 중요한 거 또 나왔어. 알았어. 어디서? 형, 카페로 갈게. 좋아. 전화를 끊고 덕수는 지원이에게 말했어요. 지원아, 아빠 카페 잠깐 다녀올게. 네, 아빠. 혼자 괜찮겠어? 응, 괜찮아요. 덕수는 카페로 갔어요. 30분쯤 지나 병철이 왔어요.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형? 응, 앉아. 병철이 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죠. 일주일간 더 파봤어. 뭐 나왔어? 병철이 서류를 펼쳤어요. 일단 보험 서류야. 덕수가 받아봤어요. 보험 가입 서류였어요. 지원이 이름으로 돼 있었죠. 가입 시기가 6개월 전이야. 약혼 직후. 보험금은 5억 원. 사망 시 수익자는 배우자. 덕수는 서류를 꽉 쥐었어요. 그리고 이거 봐. 병철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서명이 이상해. 덕수가 봤어요. 지원이 서명이 있었는데 필적이 달라 보여. 나도 그렇게 봤어. 감정해봐야 할 것 같아. 위조겠지. 10중 8구. 병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원이는 이 보험 가입한 거 알아? 아마 모를 거야. 물어볼게. 덕수가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병철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최진우 빚 독촉 문자들이야. 문자 내역이 출력돼 있었어요. 즉시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연체 20일째입니다.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여러 대부업체에서 온 문자들이었죠. 빚이 정확히 얼마야? 3억 2천만 원. 병철이 대답했어요. 작년에 사업 실패했어. IT 쪽이었는데 투자금 날렸대. 그래서 지원이를. 돈이 필요했던 거지. 덕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 자식이 처음부터 응, 계획적이야. 병철이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 뭔데? 지원이를 어떻게 만났는지 추적해봤어. 응? 우연이 아니야.
병철이 설명했어요. 작년 1월 최진우가 초등학교 근처를 배회한 기록이 있어. 초등학교? 지원이가 근무하는 학교야. 덕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일부러 접근한 거야? 그래. 여러 번 학교 주변에 나타났어. CCTV에 찍혔어. 그러다가 지원이를 카페에서 만난 걸로 알고 있지? 응, 지원이가 그러던데. 그것도 계획이야. 지원이가 자주 가는 카페를 미리 파악했어. 이 자식이. 덕수의 주먹이 떨렸어요. 안정적인 직업, 외동딸, 아버지만 계신 집안. 병철이 말했어요. 다 조사하고 접근한 거야. 우리 딸을 완전히. 덕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형,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덕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1년이야. 1년 동안 우리 딸을 속였어. 알아, 형. 이름도, 나이도, 학력도, 직업도 다 거짓말이었어. 형, 손주까지, 우리 손주까지. 덕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 자식 죽여버리고 싶어. 병철은 조용히 덕수를 지켜봤어요. 한참 후 덕수가 진정했어요. 미안. 내가. 괜찮아, 형. 당연해. 병철이 물을 건넸어요. 덕수가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병철아. 응? 이 자료들 법정에서 쓸 수 있어? 병철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힘들어. 왜? 비공식 루트잖아. 해킹도 했고 경찰과도 어떻게 얻었어요? 물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 합법적인 증거가 필요해. 병철이 말했어요. 예를 들면 지원이 직접 증언, 공범 자백, 현장 증거. 공범? 납치범 말이야. 최진우 혼자 한 게 아니잖아. 맞아. 2명이었어. 공범을 찾아야 해. 어떻게? 더 파봐야지. 최진우 주변 사람들. 병철이 수첩을 꺼냈어요. 일단 고등학교 동창들 명단 확보했어. 그 중에 있을까? 가능성 있어. 범죄자들은 아는 사람 쓰는 경우 많거든. 알았어. 그리고 형? 응? 형 말대로 3년 전 여자 찾아냈어. 덕수의 눈빛이 변했어요. 누구야? 한지혜. 31살. 병철이 사진을 꺼냈어요. 목발을 짚은 여자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이. 응. 3년 전 계단에서 떨어진 사람. 지금은 다리에 장애가 남았어. 목발 없으면 못 걸어. 덕수는 사진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 사람도 최진우 때문에. 그래. 당시에도 결혼 약속했었대. 보험은 당연히 있었지. 지혜 씨 명의로. 수익자는 최진우. 패턴이 똑같네. 완전히. 병철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당시 사건 기록이야. 경찰 조사받았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목격자는 없었어. 밤이었거든. 지혜 씨 증언은 밀렸다고 했어. 하지만 입증 못했어. 덕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사람 만날 수 있어? 연락해봤어. 만나준대. 언제? 모레 오후. 내가 동행할게. 고마워. 병철이 서류를 정리했어요. 형, 이거 집에 가져가지 마. 왜? 최진우가 형 집에 드나들잖아. 혹시라도 보면. 맞아. 내가 보관할게. 필요하면 연락해. 알았어.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어요. 형, 조심해. 너도. 최진우한테 절대 티내지 마. 알아. 지금은 증거 모으는 게 먼저야. 응. 병철이 차에 탔어요. 떠나기 전에 창문을 내렸죠. 형, 이번엔 꼭 잡자. 그래. 지원이를 지키자. 고마워, 병철아. 차가 떠났어요. 덕수는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최진우, 너는 끝났어.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원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 다녀오셨어요? 응. 카페 일은 잘 됐어요? 응, 잘 됐어. 덕수는 지원이 옆에 앉았어요. 지원아,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혹시 보험 가입한 거 있어? 보험요? 의료보험 있는데. 다른 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지원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도훈이가 가입해 준 거 있어? 아, 그러고 보니. 지원이가 생각했어요. 작년에 뭔가 서류에 서명한 적 있어요. 무슨 서류? 잘 모르겠어요. 도훈 오빠가 우리 결혼하면 필요하다고. 뭐라고 했는데? 생명보험이라고 했나? 정확히는 기억 안 나요. 서명했어? 네. 그냥 하라길래. 지원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덕수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너의 잘못 아니야.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아빠, 지금은 너가 쉬는 게 먼저야. 덕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분노가 끓었죠. 서명도 제대로 확인 안 하게 만들었어. 완전히 계획적이야. 그날 저녁 도훈이 또 왔어요. 지원아, 저녁 먹었어? 응, 아빠랑 먹었어. 뭐 먹었는데? 미역국이랑. 그래, 잘 먹었네. 도훈이 웃었어요. 장인어른도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덕수가 대답했어요. 도훈은 1시간쯤 있다가 갔어요. 지원아, 나 내일 출장 가야 돼. 출장? 응, 투자자 미팅이 있어서. 이틀 정도.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전화할게. 도훈이 지원이 이마에 키스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덕수는 생각했어요. 출장? 진짜일까? 아니면 또 무슨 계획을? 불안했어요. 덕수는 병철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도훈이 이틀간 출장 간대. 확인 좀. 곧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 형. 추적해 볼게. 덕수는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일어날 것 같아. 불길한 느낌이. 덕수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이틀 뒤 병철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형, 큰일이야. 무슨 일이야? 최진우 출장 아니었어. 뭐? 여기 봐. 사진 보낼게. 사진이 왔어요. 덕수가 확인했어요. 도훈이, 아니, 최진우가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어요. 한 남자였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였죠. 저 남자가 누구야? 이상모. 최진우 고등학교 선배야. 선배? 응. 그리고 병철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이자가 공범인 것 같아. 덕수의 손이 떨렸어요. 확실해? 차량 번호 확인했어. 납치 때 쓴 차량이랑 일치해. 형, 이제 확실해졌어. 그래. 덕수는 사진을 다시 봤어요. 최진우와 이상모. 둘이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었죠. 이 자식들. 이제 꼬리가 잡혔어. 덕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이틀이 더 지났어요. 그 사이 병철은 이상무를 더 조사했어요. 최진우와의 관계, 과거 기록, 모든 걸 파헤쳤죠. 형, 만나자. 병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응. 한지혜 씨도 데려올게. 알았어. 오후 2시 조용한 카페. 덕수가 먼저 도착해 기다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병철이 들어왔고 뒤에 여자가 따라왔죠. 목발을 짚고 있었어요. 절뚝이며 걸었어요. 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지혜였어요. 사진보다 더 말랐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죠. 앉으세요. 덕수가 의자를 빼줬어요. 감사합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목발을 옆에 세웠죠. 병철도 앉았어요.
음료 드릴까요? 덕수가 물었어요. 아메리카노요. 저도요. 덕수가 주문했어요. 커피가 나왔고 셋은 마주 앉았죠. 저를 찾으셨다고요. 지혜가 먼저 말했어요. 네. 따님이. 그 사람 때문에. 최진우요? 네. 지혜의 눈빛이 변했어요. 역시. 또요? 제가 3년 전에 당했거든요. 지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렸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년 전이었어요. 지혜가 말을 시작했어요. 저도 그 사람을 만났어요. 카페에서. 우연히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제 보니 지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자주 가는 카페였어요. 거기서 몇 번 마주쳤고 말을 걸었나요? 네. 자주 보는 것 같네요 라고. 그 다음엔 친해졌어요. 한두 달쯤 그렇게 만나다가 지혜가 잠시 멈췄어요. 고백했어요. 사귀자고.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시 제 나이가 28이었어요. 결혼도 하고 싶었고 그 사람은 어떻게 소개했나요? IT 회사 다닌다고 했어요. 이름은 김민준이라고. 김민준? 덕수와 병철이 눈을 마주쳤어요. 또 다른 가짜 이름이네. 병철이 중얼거렸어요. 나이는 30이라고 했어요. 학력은 대학 나왔다고. 어느 대학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지혜가 말했어요. 다 거짓말이었죠? 네. 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나 사귀었어요? 1년이요. 그 사이에 결혼 약속했어요. 6개월쯤 사귀고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부모님께도 소개시켰어요. 다들 좋아하셨어요. 지혜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런데 결혼 2달 전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보험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어요. 덕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보험이라고 했나요? 생명보험이요. 우리 결혼하면 필요하다고. 서명했어요? 네. 그냥 믿고. 지혜가 한숨을 쉬었어요. 바보 같았죠? 아니에요. 덕수가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게 당연해요. 지혜가 덕수를 봤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엔 결혼 1달 전쯤이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밤이었어요. 그 사람이랑 통화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네, 뒤에서 누가. 지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병철이 물을 건넸어요. 지혜가 물을 마시고 계속했어요. 복면 쓴 남자가 저를 잡으려고 했어요. 납치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저항했어요? 네. 소리 지르고 밀치고. 그래서 계단이었어요. 아파트 계단. 지혜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밀치다가 균형을 잃었어요. 떨어졌어요. 3층에서 세상에 떨어지면서 목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목소리요? 이 정도면 되겠어라고. 지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 사람 목소리였어요. 김민준. 아니, 최진우. 덕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확실해요? 네. 분명히 들었어요. 깨어났을 땐 병원이었어요. 일주일 후에 다친 데가 척추골절이요. 수술했어요. 지혜가 다리를 내려다봤어요. 지금도 목발 없으면 못 걸어요. 그 사람은 처음 며칠은 병문안 왔어요. 그 다음엔 연락이 끊겼어요. 지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번호도 바뀌고 집도 비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네. 그 사람을 의심한다고. 결과는
증거가 없대요. 지혜가 한숨을 쉬었어요.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고 보험은 그것도 확인했어요. 제 명의로 가입돼 있었어요. 수익자는 김민준. 그 사람이었죠. 그런데 경찰이 사고로 결론 났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씁쓸했어요. 저 혼자 넘어진 거라고. 덕수는 분노로 떨렸어요. 그 후론 사설탐정을 고용했어요. 지금도 네,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찾으면 뭐 하려고요? 증거를 모으려고요. 언젠가 다시 법정에 서게 하려고. 지혜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근데 탐정이 최근에 발견했대요. 뭐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여자랑 약혼했다고. 그게 따님이시죠? 지혜가 덕수를 봤어요. 네, 막아야 해요. 지혜가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제 전철을 밟으면 안 돼요. 알아요. 따님은 지금 어떠세요? 납치당했다가 도망쳤어요. 지혜의 얼굴이 굳었어요. 역시 똑같네요. 네, 저도 납치 시도 당했었거든요. 계단에서 떨어지기 전에. 패턴이 똑같아요. 병철이 끼어들었어요. 보험 가입, 납치 시도, 사고로 위장. 이 자식 전문가야. 덕수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공범이 있어요. 지혜가 말했어요. 공범요? 네. 저를 잡으려던 남자. 얼굴 봤어요? 복면 쓰고 있었어요. 근데 네, 체격이 기억나요. 키가 크고 좀 뚱뚱했어요. 병철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 사람인가요? 이상무 사진을 보여줬죠. 지혜가 사진을 봤어요. 눈이 커졌어요. 이 사람 맞아요. 확실해요? 네. 체격이 똑같아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사람이 저를 밀었어요. 덕수와 병철이 눈을 마주쳤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병철이 말했어요. 최진우랑 이상무. 둘이 한 팀이야. 3년 전에도 같이. 그래. 그리고 이번에도. 덕수는 지혜를 봤어요.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법정에서. 물론이죠.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가진 자료도 다 드릴게요. 자료요? 탐정이 모은 거예요. 최진우 행적, 사진들. 지혜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여기 다 있어요. 덕수가 받았어요. 꽤 두꺼웠죠.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지혜가 말했어요. 이번엔 꼭 잡아야 해요. 또 다른 피해자 나오기 전에. 그럴게요. 따님한테 전해주세요. 네.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있다고.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같이 이겨내자고. 덕수는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이렇게 도와주셔서.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지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말해줬죠. 최진우의 습관, 말투, 행동 패턴까지. 그 사람 돈 생기면 항상 술 마셨어요. 어디서요? 강남 쪽 룸살롱. 자주 갔나요? 네. 한 달에 두세 번은. 같이 간 사람은 친구라고 했어요. 이름은 모르는데 이상무일 수도 있겠네. 병철이 메모했어요. 그리고 도박도 했어요. 도박이요? 네. 온라인으로. 많이 잃었나요? 엄청 잃었어요. 그래서 빚이. 지혜가 말했어요. 사업 실패도 있지만 도박빚도 많았을 거예요.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졌죠. 3시간쯤 지났을까요? 지혜가 일어났어요.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조심히 가세요. 연락 드릴게요. 필요하면. 네, 부탁드려요. 지혜가 목발을 짚고 나갔어요. 덕수와 병철만 남았어요. 형, 어때? 확실해졌어. 덕수가 말했어요. 패턴이 똑같아. 보험, 납치, 사고 위장. 3년 전에도
이번에도 이 자식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더 있을 수도 있어. 병철이 말했어요. 다른 피해자가 가능성 있어. 조사해 볼게. 부탁해. 그리고 형, 응? 이제 경찰한테 알려야 하지 않아? 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야. 왜? 증거가 더 필요해. 지금도 충분한데? 합법적인 증거 말이야. 덕수가 말했어요. 현장에서 잡아야 해. 확실하게. 무슨 생각 있어? 응. 덕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저 자식들 분명 또 움직일 거야. 납치를? 아마도. 언제? 결혼식 전에. 덕수가 말했어요. 지원이가 회복되면 결혼 얘기 나올 거야. 그때를 노리겠네. 그래. 그때 잡는 거야. 위험하지 않아? 내가 막을 거야. 덕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병철은 덕수를 봤어요. 15년 전 그 눈빛이었어요. 임무를 수행할 때의 냉철한 눈빛. 알았어, 형.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준비하자. 철저하게. 그래.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페를 나서며 덕수는 하늘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최진우, 이제 4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 곧 끝장을 내주마. 덕수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이제 함정을 파야 했어요. 최진우를 완전히 잡을 함정을. 사흘이 지났어요. 지원이는 많이 회복됐어요. 이제 혼자서도 잘 걸었고 얼굴의 멍도 거의 사라졌죠.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그래, 많이 나아졌네. 덕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학교는 언제 복귀할 거야? 다음 주부터 나가려고요. 괜찮겠어? 네.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지원이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 딸 강하네. 덕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 덕분이에요. 응? 어릴 때 아빠가 가르쳐 준 거 도움됐어요. 뭐가? 위험할 때 흔적 남기는 거요. 덕수의 눈빛이 변했어요. 지원아, 그거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 네. 너가 납치당했을 때 뭘 남겼는지. 지원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 그거요. 응. 사실 여러 개 남겼어요. 어떤 거? 지원이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차에 탈 때요. 주차장이었는데. 응. 일부러 머리핀을 떨어뜨렸어요. 머리핀? 네. CCTV 있는 곳에서요. 덕수는 감탄했어요. 잘했어. 그리고 휴대폰이요. 휴대폰은 빼앗겼잖아. 네. 근데 빼앗기기 직전에 위치 공유를 껐어요. 왜? 마지막 신호를 남기려고요. 지원이 말했어요. 위치 공유를 끄면 마지막 위치가 기록에 남잖아요. 그렇지. 그 근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똑똑하네. 덕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또 뭐가 있어? 창고 벽이요. 벽? 손톱으로 글자를 썼어요. 뭐라고? SOS요. 그리고 날짜도요. 지원이 말했어요. 작았지만 혹시나 하고. 그래, 잘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이 손목을 봤어요. 팔찌요. 팔찌? 아빠가 준 거요. 제 생일 때. 덕수는 기억했어요. 지원이 20살 때 선물한 은팔찌였죠. 도망칠 때 일부러 떨어뜨렸어요. 어디에? 창고 밖에요. 나오면서 지원이 말했어요. 아빠가 꼭 찾을 거라고 믿었어요. 덕수는 딸을 꼭 안았어요. 잘했어, 지원아. 정말 잘했어. 아빠가 가르쳐준 덕분이에요. 우리 딸 최고야. 두 사람은 한참 안고 있었어요. 덕수는 생각했어요. 이제 증거를 찾아야 해. 그날 오후 덕수는 병철에게 전화했어요. 병철아, 나야. 응, 형. 지원이가 흔적을 남겼대. 뭐? 머리핀,
휴대폰 신호, 벽에 글자, 팔찌. 대단한데? 찾아야 해. 알았어. 지금 출발할게. 2시간 뒤 병철이 왔어요. 동료들도 함께였죠. 형, 장비 가져왔어. 고마워. 어디부터 찾을까? 일단 주차장부터. 덕수가 말했어요. 지원이가 납치당한 곳. 주소 알아? 응. 넷은 차를 타고 그곳으로 갔어요. 편의점 근처 주차장이었어요. 어두컴컴했죠. CCTV 있네. 병철이 위를 가리켰어요. 여기서 머리핀을 떨어뜨렸을 거야. 찾아보자. 넷은 바닥을 살폈어요. 손전등을 켰죠. 10분쯤 지났을까요? 형? 여기. 병철의 동료가 소리쳤어요. 구석에 뭔가 반짝였어요. 머리핀이었죠. 찾았다. 덕수가 조심스럽게 집었어요. 증거 봉투에 넣었죠. CCTV 확인해야겠네. 내가 할게. 병철이 말했어요. 관리사무소 가서 협조 요청할게. 부탁해. 다음은 휴대폰 마지막 신호 위치였어요. 병철이 노트북을 꺼냈어요. 지원이 휴대폰 번호 알아? 응. 덕수가 알려줬어요. 병철이 타이핑했어요. 찾았다. 마지막 신호가. 어디? 공단 외곽이야. 지도를 보여줬어요. 여기. 가보자. 차를 몰아 그곳으로 갔어요. 한적한 곳이었어요. 공장들이 있었고 폐건물도 보였죠. 저기 창고들이 있네. 하나씩 확인해 보자. 넷은 창고들을 돌아봤어요. 3번째 창고, 문이 잠겨 있었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여기인 것 같은데. 병철이 말했어요. 어떻게 알아? 저거 봐. 땅의 흔적, 바닥에 차바퀴 자국이 있었어요. 비교적 최근 것 같았죠. 들어가 보자. 병철이 도구를 꺼냈어요. 자물쇠를 땄죠. 끽. 문이 열렸어요. 안은 어두웠어요. 습한 냄새가 났죠. 불 켜자. 손전등을 켰어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빈 창고였죠. 벽을 찾아봐. 덕수가 말했어요. 넷은 벽을 살폈어요. 형, 여기. 한쪽 벽에 작은 글자가 있었어요. 손톱으로 긁은 흔적이었죠. SOS. 그리고 날짜. 맞아. 이게. 덕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진 찍어. 병철이 카메라로 찍었어요. 바닥도 확인해봐. 넷은 바닥을 살폈어요. 형, 이거. 문 근처 바닥에 은빛 뭔가가 있었어요. 팔찌였어요. 덕수가 집어들었어요. 지원이한테 선물한 그 팔찌였죠. 지원아. 덕수는 팔찌를 꼭 쥐었어요. 이 창고 주인 누구야? 확인해 볼게. 병철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디론가 전화했죠. 응,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덕수를 봤어요. 이상무야. 뭐? 이 창고 주인이 이상무. 덕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이제 연결됐어. 증거 충분해? 아직이야. 덕수가 말했어요. 현장에서 잡아야 해. 어떻게? 저 자식들이 다시 움직이게 해야지.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내가 막을 거니까. 넷은 창고를 나왔어요. 모든 증거를 챙겼죠. 일주일이 또 지났어요. 지원이는 학교에 복귀했어요. 아이들이 반겼죠. 선생님, 다들 잘 지냈어? 네. 선생님 많이 보고 싶었어요. 지원이는 웃었어요.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도훈이 전화했어요. 지원아, 나야. 응, 오빠.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 애들이 다 반겨줬어. 다행이다. 도훈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있잖아, 지원아. 응? 결혼식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지원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결혼식. 응. 너가 많이 회복된 것 같아서 다음 달에 하면 어떨까?
그렇게 빨리? 너무 빠르려나? 그럼 2달 뒤에? 도훈이 말했어요. 일단 리허설이라도 해볼까? 리허설? 응. 드레스도 입어보고 분위기도 느껴보면 트라우마 극복에도 도움될 것 같아서 지원이는 망설였어요. 생각해볼게. 그래. 천천히 생각해. 응. 전화를 끊고 지원이는 덕수에게 말했어요. 아빠, 도훈 오빠가. 들었어. 덕수는 이미 옆에서 듣고 있었죠. 리허설 하자는데. 어떡하죠? 가봐. 네. 아빠가 함께 갈게. 덕수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아빠, 걱정 마. 아빠가 지켜줄게. 이틀 뒤 도훈이 다시 전화했어요. 지원아, 생각해봤어? 응, 해볼게. 정말? 고마워. 도훈의 목소리가 기뻤어요. 언제 할까? 이번 주 토요일은 어때? 토요일? 좋아. 내가 웨딩홀 예약할게. 응, 주소 보낼게. 2시에 보자. 알았어. 전화를 끊자마자 덕수는 병철에게 전화했어요. 병철아, 움직인다. 언제? 이번 토요일. 오후 2시. 장소는? 웨딩홀이래. 주소 보낼게. 알았어. 준비할게. 사람 몇 명 더 필요해. 내 팀원들 데려올게. 고마워. 형, 조심해. 너도. 토요일이 됐어요. 아침부터 덕수는 긴장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 잡는다. 지원이에게 말했어요. 지원아, 오늘 아빠가 따라갈게. 네. 왜요? 그냥. 아빠도 보고 싶어서. 드레스 입는 거요? 응. 지원이가 웃었어요. 부끄러운데. 괜찮아. 아빠니까. 2 사람은 차를 타고 출발했어요. 도훈이 보낸 주소를 따라갔죠. 차는 점점 외곽으로 향했어요. 아빠, 여기 맞아요? 내비게이션이 여기라는데. 덕수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웨딩홀이 이런 곳에? 더 가자. 건물이 하나 보였어요. 하지만 웨딩홀이 아니었어요. 폐건물이었죠. 아빠, 이상한데요? 지원아, 내리지 마. 덕수가 말했어요. 왜요? 일단 차 안에 있어. 덕수가 차를 세웠어요. 멀찍이. 그때 폐건물 앞에 차 한 대가 보였어요. 검은색 SUV. 저 차. 지원이가 떨렸어요. 제가 탔던 차. 맞아. 덕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역시 또 하려는 거였어. 아빠, 지원아, 여기서 기다려. 어디 가세요? 금방 올게. 덕수가 차에서 내렸어요. 멀리서 병철의 차가 보였어요. 약속한 위치였죠. 덕수는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시작한다. 답장이 왔어요. 준비됐어. 덕수는 폐건물로 걸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누군가 나왔어요. 도훈이었어요. 장인어른? 도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여기 계세요? 지원이는 차에 있어. 아, 그래요? 같이 오시게 할걸. 도훈이 웃었어요. 근데 웨딩홀이 어디 있어? 덕수가 물었어요. 아, 안에 있어요. 리모델링 중이라서 밖에서는 안 보여요. 그래. 네, 들어오실래요? 도훈이 손짓했어요. 덕수는 들어갔어요. 안은 어두웠어요. 불은 왜 안 켜? 아, 제가 켤게요. 도훈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복면 쓴 남자가 나타났어요. 이상무였죠. 뭐야? 덕수가 놀란 척했어요. 도훈아, 이게 무슨... 도훈의 얼굴이 변했어요. 웃음이 사라졌죠. 장인어른, 왜 따라오셨어요? 뭐, 혼자 오라고 했는데. 도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계획이 틀어졌네. 무슨 소리야? 이제 그만하시죠. 도훈이 말했어요.
저도 압니다. 장인어른이 조사하신 거. 덕수의 눈빛이 변했어요. 알고 있었어? 당연하죠. 도훈이 비웃었어요. 병철이란 사람이 제 주변 돌아다니는데 모를 리가. 국정원 출신이시죠? 대단하시네요. 넌. 하지만 소용없어요. 도훈이 손짓했어요. 이상무가 다가왔어요. 상무형 잡아. 도훈아, 나 못하겠어. 그런데 이상무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 도훈이 돌아봤어요. 상무형? 이건 아니야. 이상무가 복면을 벗었어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형, 정신 차려. 그 지혜씨도. 이제 이분도. 이상무가 덕수 앞을 막았어요. 그만하자, 도훈아. 형? 이건 너무 지나쳐. 이상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양심이 있어.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병철과 팀원들이 들어왔어요. 도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도훈아. 덕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니, 최진우. 장인어른이. 넌 끝났어. 덕수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병철과 팀원 셋이 폐건물 안으로 들어왔어요. 도훈은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무슨. 움직이지 마. 병철이 말했어요. 최진우, 넌 끝났어. 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가? 최진우야? 아직도 발뺌할 거야? 덕수가 다가갔어요. 김도훈이란 이름도 가짜, 나이도 가짜, 학력도 가짜. 뭐? 무슨 소리? 회사도 없어. 직원도 없어. 덕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빚이 3억 2천만 원. 보험금 5억 원을 노렸지. 3년 전 한지혜 씨에게도 똑같이 했어. 도훈은 말을 잃었어요. 그만해, 도훈아. 이상무가 말했어요. 상무형,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이상무가 덕수에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협박당했어요. 협박? 이 자식이 제 약점을 잡았어요. 이상무가 도훈을 봤어요. 3년 전에 지혜씨 일, 저도 가담했거든요. 형? 도훈아, 넌 회사에 있기만 했잖아. 이상무가 소리쳤어요. 나만 나가서 일했어. 형, 그건 전부 나 혼자 시킨 거고. 이상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만 죄인 만들고. 형이 돈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이상무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기 다 있어요. 덕수에게 건넸어요. 녹음 문자 전부요. 형? 이 배신자 새끼. 도훈이 달려들려고 했어요. 병철의 팀원들이 막았죠. 못 가. 나라고. 도훈이 발버둥 쳤어요. 덕수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녹음 파일들이 있었어요. 재생했죠. 지원이 없애면 보험금 5억이야. 도훈의 목소리였어요. 형, 이번엔 실수 없이 해줘. 도훈아, 이건 너무. 형도 빚 있잖아. 3천만 원 줄게. 지난번 지혜 때처럼만 해. 녹음은 계속됐어요. 이번엔 완벽하게 사고로 만들어야 해. 어떻게? 결혼식 리허설이라고 불러내. 그 다음엔 형이 납치해. 나는 회사에 있을 거야. 알리바이? 당연하지. CCTV도 다 확인했어. 덕수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이 자식이. 다음 녹음을 들었어요. 형, 지혜씨 때 기억나지? 그때도 형이 밀었잖아. 계단에서. 도훈아, 그건. 이번에도 그렇게 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그게 목적이잖아. 도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어요. 보험금은 사망해야 나와. 덕수는 녹음을 멈췄어요. 충분해. 병철에게 휴대폰을 건넸죠. 경찰한테 넘겨. 알았어. 병철이 전화를 꺼냈어요. 저 신고합니다. 살인 미수와 사기 사건이요. 도훈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당연히 끝났지. 덕수가 도훈 앞에 섰어요. 최진우. 도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넌 누굴 건드린 건지 알아? 15년간 너 같은 놈들 잡아왔어. 덕수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어요. 내 딸을, 손주를, 손주? 도훈이 눈을 크게 떴어요. 지원이가 임신했었어. 뭐? 너 아이였지. 덕수의 주먹이 떨렸어요. 하지만 너의 그 짓 때문에 유산했어. 나는 몰랐어. 알았어도 상관없었겠지. 덕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차피 죽일 생각이었으니까. 도훈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도착한 거였죠. 박 형사가 들어왔어요. 이게 대체... 형사님, 덕수가 말했어요. 범인 잡았습니다. 범인이요? 네. 제 딸을 납치한 범인. 박 형사는 도훈과 이상무를 봤어요. 이 사람들이요? 네. 덕수가 녹음 파일을 보여줬어요. 증거도 있습니다. 박 형사는 파일을 들었어요. 얼굴이 굳어졌죠. 이건 지난번 조사 때 알리바이가 있었죠? 네, CCTV에 공범이었어요. 덕수가 이상무를 가리켰어요. 이 사람이 직접 납치했고 저 사람은 회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알리바이가 계획적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들이 수갑을 꺼냈어요. 최진우, 이상무,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훈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아니야. 나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오해야. 도훈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상무에게도 수갑을 채웠어요. 저는 협조하겠습니다. 이상무가 조용히 말했어요. 모든 걸 다 말하겠습니다. 형? 닥쳐. 도훈이 소리쳤어요. 이 배신자 새끼, 입 다물라고. 도훈아, 미안해. 이상무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선은 넘으면 안 돼. 형? 지혜 씨도, 지원 씨도 다 사람이야. 이상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뭘 한 건지 이제 알겠어. 두 사람은 경찰차로 끌려갔어요. 차가 떠나는 걸 보며 덕수는 긴 한숨을 쉬었어요. 형, 고생했어. 병철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너도 드디어 끝났네. 아직 아니야. 왜? 재판이 남았어. 덕수가 말했어요. 법정에서 제대로 심판받게 해야지. 그래, 형 말이 맞아. 두 사람은 폐건물을 나왔어요. 멀리 덕수 차가 보였어요. 지원이가 안에 있었죠. 덕수가 다가가자 지원이 차에서 내렸어요. 아빠, 지원아, 저 사람들은 경찰이 데려갔어. 정말요? 지원이 눈물을 흘렸어요. 끝난 거예요? 응, 끝났어. 덕수가 딸을 안았어요. 이제 괜찮아. 아빠, 무서웠어요. 알아. 잘 참았어. 두 사람은 한참 안고 있었어요. 병철이 조용히 물러났어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원이는 지쳤는지 바로 잠들었어요. 덕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지혜였죠. 여보세요. 저 한지혜예요. 네, 안녕하세요. 소식 들었어요. 잡혔다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을 기다렸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도와드리지 못해서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증언 있어서 큰 힘이 됐습니다. 재판 때 꼭 증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덕수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죠. 순자야. 죽은 아내를 떠올렸어요. 우리 딸 지켰어. 이번엔 지켰어.
덕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다음 날 경찰서. 덕수와 지원이는 박 형사를 만났어요.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조사 좀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원이가 먼저 조사를 받았어요. 납치 경위, 도망친 과정, 모든 걸 진술했죠. 잘하셨어요. 박 형사가 말했어요. 흔적을 남긴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박 형사가 웃었어요. 다음은 덕수 차례였어요. 아버님, 조사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덕수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병철과 함께 조사한 것, 한지혜를 만난 것, 증거를 모은 것. 국정원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15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박 형사가 감탄했어요. 덕분에 범인 잡았습니다. 제 딸을 지키려고 한 일입니다. 이해합니다. 박 형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참고로 이상무 씨가 전부 자백했습니다. 그래요? 네. 최진우와 공모한 것, 지혜 씨 사건도요. 다행이네요. 지혜 씨도 고소장 제출했습니다. 좋습니다. 재판은 석 달 후쯤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형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지원이가 말했어요. 아빠,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결혼은 안 해도 돼. 덕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하자. 네.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아빠, 이번 일로 사람 보는 눈이 생겼을 테니. 지원이가 웃었어요. 그러게요. 아빠가 확인해 줄게. 다음번엔? 응. 신혼조회 철저히. 둘은 웃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덕수는 생각했어요. 아직 재판이 남았어. 그때 제대로 끝내자. 차는 조용히 달렸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오후였죠. 그날 저녁 병철이 전화했어요. 형, 나야. 응. 최진우 조사 결과 나왔어. 뭐래? 전과가 더 있대. 더? 5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 다른 이름으로. 피해자는? 그때는 미수로 끝났대. 여자가 눈치채고 도망갔대. 이 자식? 전문적으로 이런 짓 한 거야. 덕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원이가 마지막 피해자가 되길 바래야지. 그래야지. 재판 때 다 폭로될 거야. 그래. 형, 고생했어. 너도. 이제 좀 쉬어. 응. 전화를 끊었어요. 덕수는 지원이 방을 들여다봤어요.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잘 자라, 지원아. 이제 안전해. 덕수는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덕수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죠. 1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임무를 완수한 밤이었으니까요. 이틀이 지났어요. 경찰서는 바빴어요. 최진우와 이상무 사건으로 난리였죠. 박 형사는 밤을 새워 조사했어요. 이상무 씨,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이상무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3년 전 최진우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아는 사이였나요? 고등학교 후배예요. 저보다 2살 아래. 그때 뭐라고 했나요?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이상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지혜란 여자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보험금을 타려는데 도와달라고. 어떻게요? 사고를 만들라고. 구체적으로요? 계단에서 밀라고 했어요. 박 형사가 메모했어요. 그래서요? 저는 거절했어요. 처음엔. 그런데 제 약점을 잡았어요. 무슨 약점이요? 저도 빚이 있었거든요. 3천만 원. 이상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협박했나요? 네.
안 도와주면 빚쟁이들한테 알린다고. 그래서 도왔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지혜 씨 집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최진우는요, 전화로 연락 주기로 했어요. 그 다음엔 지혜 씨가 집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이상무가 떨렸어요. 계단에서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요, 저항했어요. 소리 지르고, 그때 밀었나요? 네. 이상무가 눈물을 흘렸어요. 확 밀었어요. 그냥 기절시키려고. 떨어졌군요. 네. 3층에서 그 다음엔 최진우가 나타났어요. 어디서요? 주차장에서요. 멀리서 보고 있었대요. 뭐라고 했나요? 이 정도면 되겠어라고. 이상무가 떨렸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뭘 한 건지 알았어요. 도망갔나요? 네. 최진우가 빨리 가자고 해서 박 형사는 계속 메모했어요. 보험금은요? 못 탔어요. 지혜 씨가 살았으니까. 최진우는 뭐라고 했나요? 다음엔 더 잘하자고. 그리고 이번에 또, 네. 이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지원 씨를 납치했어요. 어떻게요? 편의점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최진우 지시로요? 네. 이번엔 실수하지 말라고. 차는요? 제 차예요. 검은색 SUV. 어디로 데려갔나요? 제 창고요. 공단 외곽에 있는. 거기서요? 묶어놨어요. 손이랑 발을. 최진우는요? 회사에 있었어요. 알리바이 만들려고. 그 다음 계획은요? 며칠 후에 사고를 만들려고 했어요. 어떤 사고요? 추락이요. 지난번처럼. 이상무는 모든 걸 다 말했어요. 박 형사가 조사실을 나왔어요. 다른 형사에게 말했죠. 이상무 진술로 충분해. 최진우 본격적으로 조이자. 알겠습니다. 다른 조사실. 최진우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최진우 씨,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상무 씨가 다 자백했어요. 최진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녹음 파일도 있고요. 변호사 선임하시겠어요? 네. 최진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변호사 만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덕수와 병철은 경찰서에 왔어요. 추가 조사가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오세요. 박 형사가 안내했어요. 회의실로 들어갔죠. 다른 형사들도 있었어요. 앉으세요. 네. 덕수와 병철이 앉았어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박 형사가 말했어요. 덕분에 큰 사건 해결했습니다. 저희가 할 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아버님, 국정원 출신이시라고 하셨죠? 네. 언제까지 근무하셨어요? 15년 전까지요. 15년간 근무했습니다. 어느 부서셨나요? 해외 공작팀입니다. 박 형사가 메모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사하신 거군요. 딸을 지키려다 보니 이해합니다. 다른 형사가 물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은 없으셨죠? 최대한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병철이 끼어들었어요. 제가 민간 보안업체를 운영합니다. 네. 정식 허가받은 업체고요. 조사는 합법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형사가 병철의 명함을 받았어요. 이상무 차량 추적은요? 공개된 정보만 활용했습니다. CCTV는요? 주차장 관리사무소 협조받았습니다. 병철이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협조 요청서 있습니다. 꼼꼼하시네요. 형사가 웃었어요. 한지혜 씨 증언은요? 본인이 직접 제공했습니다. 덕수가 말했어요. 탐정 고용해서 자료 모았다고 하더군요. 알겠습니다. 박 형사가 정리했어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다만 재판에서 증언 부탁드립니다. 물론이죠. 한지혜 씨도 증인으로 세울 겁니다.
잘 협조하실 겁니다.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 최진우 본명 맞죠? 네, 최진우입니다. 전과 기록 확인했는데요. 박 형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5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네요.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눈치채고 도망갔다고 하던데. 네, 운이 좋았죠. 이번엔 막았으니 다행입니다. 따님이 똑똑했어요. 박 형사가 웃었어요. 흔적 남기신 거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르쳤거든요. 훌륭하십니다. 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덕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10년 전 아내를 잃고 딸과 단둘이 살았어요.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요. 박 형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보험금 사기건도 확인했습니다. 네. 지원 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요. 아, 서명 위조 확인됐습니다. 역시 이것도 기소 항목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조사는 2시간쯤 걸렸어요. 끝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어요. 최진우였어요. 수갑을 차고 형사들에게 호송되고 있었죠. 눈이 마주쳤어요. 최진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덕수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최진우. 최진우가 멈춰섰어요. 자네가 건드린 게 뭔지 이제 알겠나? 덕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15년간 자네 같은 놈들 잡아왔어. 내 딸을, 손주를. 덕수는 한 걸음 다가갔어요. 용서 못해. 최진우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법정에서 보자. 덕수가 돌아섰어요. 최진우는 끌려갔어요. 병철이 덕수 옆에 섰어요. 형, 괜찮아? 응. 다 끝났어. 아직 재판이 남았어. 그래도 이긴 거야. 병철이 웃었어요. 형이 지원이를 지켰어. 고마워, 병철아. 뭘, 당연한 거지. 둘은 경찰서를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어요. 형, 밥이나 먹자. 그래. 둘은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형, 15년 만에 다시 뛴 건데 어때? 힘들더라. 덕수가 웃었어요. 나이가 나이니까. 그래도 실력은 그대로더라. 경험이지 뭐. 역시 형은 형이야. 이젠 정말 은퇴야.